안녕하십니까, 하버지입니다. 자, 제가 오늘은 일본 브랜드 두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두 개의 브랜드의 성격은 많이 다릅니다. 근데 제가 이 두 브랜드 같이 묶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브랜드들의 특성은 뭘까라고 했는데, 재미있는 요소는 있는데 과하지 않는 일본 브랜드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사실 일본 브랜드라고 생각했을 때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브랜드들은 좀 정해져 있잖아요. 뭐 캐피탈, 오라리, 국내에서 나나미카 등등 이제 있는데, 뭐 그런 브랜드들 말고 진짜 브랜드 많거든요. 제가 그 파리의 패션위크 기간에 가면 그냥 일본 관계자한테 물어봤어요. 이 기간 일주일 동안 일본에서 나온 브랜드가 어느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400개 정도 된대요. 근데 400개요? 어디 있는 거예요? 하는데 진짜 그 400개가 구석구석에서 이제 세일즈를 하는 건데, 그 400개의 브랜드가 과연 여기 유럽 사람들한테 어필이 될까라는 게 좀 저는 사실 좀 의구심이 들긴 했어요. 그렇게 많이 나올 시장인가?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했지만, 아무튼 일본 브랜드가 되게 많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두 개의 브랜드도 좀 스토리가 있는데, 첫 번째 브랜드는 바로 원더랜드라는 브랜드입니다. 제가 하바티를 시작하고 국내에서 에이전트, 뭐 디스트리뷰터, 그런 유통을 하는 브랜드 말고 제가 직접 해외에 가서 바잉한 첫 번째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되게 떨렸어요. 그때가 이제 18년도인데 진짜 떨렸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외에서는 어떻게 거래하는 그런 방식이라든지, 해외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뭐 딜리버리나 페이먼트나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다 보니까, 정보가 없다 보니까 되게 두려웠어요. 두렵다 보니까 쓸데없이 더 멋을 부리고, 지금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가는 느낌이라면, 그때는 선글라스 끼고 더 화려하게, 액세서리 더 화려하게 갔던 기억이 있는데, 19SS 때부터 바잉을 했습니다. 되게 소량의 스큐로 바잉을 했고 되게 설레는 마음으로 바잉을 했어요. 근데 되게 재밌었던 게, 제가 대학생 때 되게 레귤러한 핏 좋아했다가 다시 뭐 군대 장교 갔다가 와이드 핏 좋아했다가 다시 레귤러 핏 좋아했다가 와이드 핏 왔다 갔다 해서 지금은 약간 릴렉스에 정착해 있는 시기거든요. 근데 그때 요때 이제 원더랜드 바잉하는 시기에 되게 와이드한 옷에 되게 꽂혀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그라미치 와이드한 그 팬츠에 되게 꽂혀 있어서 맨날 그라미치 입고 다닐 때였거든요. 그때 되게 꽂혀 있을 때 이 브랜드를 발견했는데, 이 브랜드가 2011년도부터 시작을 했지만 본격적으로는 2018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2018년도 후반기에 이제 컨택을 해서 19SS 때부터 바잉을 했는데 엄청 신기하더라고요. 자기 브랜드 어떻게 알았냐고. 그래서 오사카 베이스 브랜드고 카와사키상이라는 디자이너가 만든 브랜드인데, 201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자기가 어린아이 때 어른의 옷을 상상 많이 했었대요, 초등학교 때.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디자이너 전공은 아닌데 이렇게 공책이나 이런데 이렇게 어른이 되면 입고 싶은 옷을 이렇게 그려봤대요. 그러니까 그렸던 옷들을 자기가 성인이 돼서 디자이너로서 옷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재밌는 게, 그냥 오버사이즈가 아니라 기장감은 짧은데 면적이 넓은, 그러니까 좀 와이드한 오버사이즈예요. 그래서 이것도 좀 체형에 따라서 호불호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실루엣이 다른 브랜드에서 잘 보이지 않고, 특히 만약에 국내 브랜드에서 이런 실루엣을 내기도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스탠다드한 핏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력적으로 생각이 돼서 바잉을 했고, 그 당시에는 가격도 좋았어요. 그 고트, 가죽 자켓 이런 게 국내에서 수입 관세 이런 거 다 내고 배송비 내고 해도 저희가 50만 원에 판매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제품을 만들면 한 100만 원 정도 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 원더랜드라는 브랜드를 19SS 때 시작을 해서 한 3시즌, 4시즌 정도 바잉을 하고 코로나가 왔습니다. 코로나가 와서 제가 일본에 직접 갈 수 없어서, 그때는 직접 옷을 보지 않고 바잉하는 걸 리스크를 가지고 싶지 않아서 바잉을 안 했어요. 그래서 바잉을 안 했고, 다시 한번 재작년에 파리에서 처음 만나서 너무 반가웠어요. 근데 그간에 고생을 하셔서 그런지 얼굴이 조금 더 이렇게 나이가 좀 드셨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품을 보는데 스큐가 옛날보다 한 4분의 1 정도 줄었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코로나 시기에 일본 브랜드들의 규모가 많이 작아지고 공임이 엄청 올랐대요. 공장의 공임이 엄청 올라서 예전만큼 스큐를 많이 벌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Not Wonder Store라는 오사카의 편집샵을 운영을 하고, 거기에서 PB 제품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Not Wonder Store라는 편집샵을 먼저 했어요. 근데 Not Wonder Store라는 편집샵은 되게 재밌는 게, 일본에서 막 트렌드하고 막 알려진 브랜드를 바잉해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소규모 브랜드, 잘 알지 못하는 브랜드를 바잉하는, 되게 재밌게 봤던 이제 샵인데, 카와사키가 그 샵도 운영하고 요 원더랜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더랜드 옷이 진짜 많아요.
많고 예전보다 스큐도 주고 가격이 좀 올랐지만 그럼에도 이 브랜드가 충분히 매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처음으로 바잉했던 해외 브랜드잖아요. 조금 응원하는 마음에 바잉한 것도 있습니다. 사실 응원하는 마음이 솔직히 한 50% 응원하는 마음으로 바잉한다는 건 진짜 쉽지 않거든요. 이 예산이 정해져 있고 그 예산 안에서 이 브랜드를 바잉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 브랜드를 처음부터 바잉을 했고 되게 재밌게 판매를 했고 그리고 그때 되게 좋아했던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원더랜드만 구매하러 매장에 왔던 분도 있고 유명한 가수분도 그 브랜드를 너무 좋아해서 그 브랜드를 바잉하고 입고 낼 때마다 구매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 때문에 이번에 바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카와사키가 이번에 한국에 왔을 때 제가 이제 더현대 서울이나 되게 한국에 있는 이런 유명한 스토어를 다 소개해주면서 한국의 스토어에서 잘 판매되는 옷들에 대한 가격도 보여주고 디자인도 보여주고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한국에 더 맞는 디자인 만들어 달라라는 어필도 했었거든요. 저희는 이번에 좀 가격대가 진짜 많이 높은 제품들은 좀 바잉을 못했고 그래도 소개할 수는 있겠다라고 하는 제품들 위주로 소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품들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 캡이에요. 되게 부드러운 면으로 되어 있는 캡인데 이 제품을 바잉한 이유는 이렇게 모양 자체가 동그스름하고 이 챙이 되게 이쁘더라고 길어서. 그래서 저는 원래 모자 요즘엔 잘 안 쓰거든요. 머리 밀고 난 데부터. 그런데도 딱 아무튼 이렇게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근데 챙 길이가 길어서 그런지 네, 매력 있죠. 네, 너무 네. 매력 없으면 솔직히 얘기해주세요. 딱 알아야 되니까 구독자분들도 똑같이 딱 이상한데? 이러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스트라이프 티셔츠입니다. 스트라이프 티셔츠인데 라일락 소재랑 이렇게 약간 블랙 소재인데 블랙 소재는 파란색이랑 흰색 스트라이프 있고 요거는 노란색이랑 흰색이 있는데 오리지널 패블릭이에요. 그래서 재직한 직조한 원단입니다. 이 원더랜드 시그니처 로고가 이렇게 포인트 라벨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원단이 20수 이하비여서 두께감이 있고 서요. 그리고 저희가 라지 엑스라지 아마 바잉했을 텐데 예전에는 사이즈감이 되게 크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이즈감이 이제 예전보다 한 치수 두 치수 작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소개하기에는 그래도 큰 사이즈가 낫겠다 해서 저희는 라지 엑스라지 바잉을 했고 저는 라지 사이즈이고 두께감이 되게 두꺼워요. 그리고 봉제가 진짜 좋습니다. 깔끔하고. 네, 그래서 제가 진짜 다이마루가 봉제가 좋다고 표현하기 좀 어려운데 확실히 좋긴 좋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브랜드가 지금 저희가 데님은 바잉 안 했는데 데님 같은 것도 일본에서 되게 유명한 캐피탈 포토클래식 있잖아요. 저희가 바잉하고 있는 포토클래식 그런 데랑 공장을 같이 써요. 그런 공임들도 제가 들었는데 와 가격이 장난 아니더라고. 근데 이것도 티셔츠지만 진짜 공임이 좋고 원단도 진짜 직조해서 좋긴 좋다. 진짜 좋긴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로고 기본 티셔츠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재밌는 게 립이 넓어요. 네, 립이 넓은 게 좀 포인트가 되어서 스웨셔츠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그리고 목 위에까지 올라오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넓고 쫄합니다. 기장감이. 네, 그래서 이렇게 두 컬러. 이것도 봉제가 기가 막힙니다. 티셔츠인데 봉제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근데 봉제가 기가 막혀요. 이것도 이제 되게 얇은 소재로 되어 있는 스트라이프 티셔츠. 이것도 보면 이제 넓이가 넓죠. 네, 이렇게 두 컬러. 네, 컬러 블록이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뭔가 링거티처럼 밑에도 이렇게 립을. 원더랜드의 슬로건이 느껴지는. 네, 재밌어요. 과연 어른이 이런 거 입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상상력을 계속 자극해서 그 재치 있고 유머스러운 옷을 만들고 싶다고 했는데 그런 표현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고 디자이너가 정확하게 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40대 후반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원더랜드 옷이 너무 잘 어울려요. 귀엽게. 그리고 이거는 이제 픽체크 반팔 셔츠인데 요거는 지금 저희가 0사이즈, 1사이즈 바잉했는데 1사이즈는 품절됐고 0사이즈는 정말 커요. 네, 근데 1사이즈는 벌써 품절됐고 0사이즈는 진짜 큽니다. 원래는 이번 시즌 제품은 아니고 1년 전인가 2년 전 시즌 제품인데 제가 나돈도 스토어 갔다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한국 익스클루시브로 만들어주면 안 돼 해서 특별히 만들어주는 제품입니다. 요런 실루엣이 원더랜드에서 가장 잘 표현하는 실루엣입니다. 이거는 이제 원더랜드 시그니처 아이템입니다. 이거는 19년도, 20년도에도 있었어요. 유머러스하고 재치 있는 옷을 만들고 싶다는 표현이 가장 잘 담겨 있는 옷이에요. 스트라이프 원단인데 앞 뒤가 원단이 다른 원단이고 다른 컬러고 그리고 립도 다른 컬러고 지금 보시면 팔에도 소매가 두 가지 원단으로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지금 소매 보면 소매도 언밸런스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게 이제 시그니처처럼 나오고 더 재밌는 거는 양쪽 팔도 다릅니다. 컬러가 지금 이렇게 되게 매력적이에요. 근데 이거를 예전에 스웨스로도 이렇게 냈었어요. 진짜 매력적인 제품이고 실루엣은 요건 좀 오버사이즈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컬러는 이렇게 이런 거 잘해. 이런 거 잘해.
잘하는 건 인정. 자, 이렇게 이제 저희가 바잉을 했고,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브랜드는 더블웍스라는 브랜드입니다. 예전에 아메리칸 캐주얼을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더블웍스는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브랜드인데, 더블웍스가 원래 웨어하우스 산하 브랜드였어요. 웨어하우스가 복각하는 옷의 그 렌즈가 되게 다양한데, 더블웍스는 약간 데일리 아메리칸 캐주얼 웨어를 만들자라고 해서 런칭한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티셔츠, 스웨트 팬츠, 간혹 데님은 거의 주가 아니에요. 그런 제품들 위주로 이제 생산을 했던 브랜드인데, 이 브랜드를 원래 웨어하우스에서 전개를 할 때도 오사카에 있는 산케이 메리아스라는 회사에서 생산을 합니다. 이 산케이 메리아스라는 회사는 1926년도에 오사카에서 시작한 공장이에요. 생산 공장. 근데 일본 황실에 속옷이나 유니폼 같은 것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업체였는데, 그 전통을 계속 이어오면서 웨어하우스의 티셔츠를 생산해준, 어떻게 보면 외주업체라고 해야 되나? 생산업체였어요. 근데 2012년도 전후로 이제 웨어하우스가 더블웍스를 그 산케이 메리아스한테 판매를 한 건지 넘긴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산케이 메리아스라는 회사에서 지금 더블웍스를 전개하고 있고, 사실 생산 공장이 베이스다 보니까 미국 뭐 이런 유럽 쪽에서 티셔츠나 스웨트 같은 걸 만드는 생산 공장이 이제 이 회사의 베이스고, 거기서 전개하는 작은 세 개의 브랜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더블웍스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과거에 미국에서 판매했던 그런 구직 편집기들이 다 있어서 이런 제품들도 구직기로 다 짜는 것들이에요, 원통으로. 그래서 구직기로 짜다 보니까 그 한 개의 기계에서 하루에 한 8개에서 10개 정도밖에 못 짜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죠. 그래서 구직기로 짠 디테일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옆심이 없죠. 사이드 심이 없는 거. 근데 사이드 심이 없는 거를 요즘에 새로 그 개발한 기계로도 짜긴 짜거든요. 근데 구직기로 짠 거랑 기계를 개발해서 짠 거랑은 조금 원단의 그 쫄깃쫄깃하면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구직기 루프 휠러 방식으로 짠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조금 웨어하우스랑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웨어하우스는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하고 프린팅도 되게 다양하고 재밌고, 근데 어떻게 보면 여기는 이런 생산 반식이나 원단이나 이런 봉제는 다 오사카에서 해요. 얘네들이 자부심이 뭐냐면 우리 모든 공장은 오사카에서 한다. 직조도 오사카에서 한다. 근데 되게 자부심인데 프린팅이나 이런 자극적인 거에 좀 약해요. 그래서 조금 더 재미있는 요소들을 더 넣으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피그먼트 다잉, 그 프린팅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제가 겨울에는 더블웍스 목폴라 스웨시 있어요. 그것만 입어요. 원단이 너무 쫄깃쫄깃해가지고, 제가 예전에 도큐먼트 네이비 스웨 설명하면서 원단이 그 쫄깃쫄깃한 게 너무 좋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저는 더블웍스의 스웨트의 그 쫄깃쫄깃함이 너무 좋아서 편해요 일단. 그래서 저는 가을 겨울에 더블웍스를 이너로 정말 많이 입습니다. 근데 이 티셔츠도 저희가 이제 몇 시즌째 계속 바잉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두께감 때문에 가을 겨울 제품보다는 쫄깃쫄깃함이 덜하지만 이 일본산 기본 티셔츠에 대한 그 매력이 있어요. 메이드 인 오사카 제품이고, 핏 자체가 1950년도에 이제 미국 빈티지를 베이스로 만들다 보니까 핏 자체도 한국에서 지금 많이 소비되는 오버사이즈 릴렉스 핏은 아니고 레귤러 핏, 더 과하게 얘기하면 슬림 핏이에요. 소매가 짧고 그리고 어깨선이 딱 맞는 그런 티셔츠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 프린팅 티셔츠이고, 핏은 웨어하우스랑 되게 비슷합니다. 핏하게 떨어지고, 저희가 라지, 엑스라지, 2X라지 바잉을 했는데, 제가 좀 편하게 입으면 2X라지, 작게 딱 맞게 요 이제 브랜드에 맞게 입으면 엑스라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시면 요 뒤에 있는 제품들이 같은 디자인인데 이제 다잉됐다고 봐주시면 돼요. 요건 블루 다잉, 요건 크림 색상으로 다잉했고, 요건 이제 차콜 색상으로 다잉한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제품이 가장 귀여운데, 요것도 이제 다잉한 제품이에요. 프린팅 이후에 다잉한 제품. 일단 저희가 바잉한 제품이 다 입고가 안 됐는데 얘네들이 딜리버리가 조금 됐습니다. 지금도 이 제품이 이제 입고가 됐고, 그래서 여기 피그먼트 다잉한 제품이 이렇게 6스큐고 기본 프린팅 제품 이렇게 3가지로 봐주시면 되고, 평소에 저희 채널을 보시고 좀 오버사이즈 입으시는 분들보다는 클래식하게 입는 걸 좋아한다, 그리고 레귤러한 청바지에 티셔츠를 안에 넣어 입는 걸 선호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실루엣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정반대되는 제품이에요. 사실 이렇게 두 개를 묶어서 설명한다는 것도 되게 웃기지만, 원더랜드 더블웍스 즐겨주세요. 원더랜드를 가격을 보면 조금 놀랄 수도 있어요.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말아주세요. 한번 착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이렇게 마치고, 다음에는 이라기보다는 내일은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